자, 5방법 마찬가지로 법 먼저 보겠습니다. 자, 5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요 그림 그려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요거 이렇게 해갖고죠. 4방법 5방법 이렇게 내려오는 거 생각나시죠? 그죠? 4방법은 국내 판가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는 거죠. 국내 판매가에서 몇 가지를 공제한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5방법은 이제 방향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 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런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GM, OE랑 OM을 더한 GM이라는 부분 하나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국제 운송까지 되면 이게 CIF 가격처럼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5방법의 논리는 지금 이제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생산자를 감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난 수입을 하는데 제조자로부터 사올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재판매 업체로부터 사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5방법은 기본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사오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데 들어간 생산 원가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취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제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내가 처음 얼마에 거래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더하다 보면 뭔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 만약에 1방법은 부인이 됐지만 1방법에 준하는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5방법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라는 거 하나 좀 잡아 놓으시고 구체적인 규정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5방법은 30조에서 33조까지, 이게 30조가 1방법, 34조는 4방법, 그죠? 1방법부터 4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죠, 그죠? 때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4방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죠. 만약에 4방법을 쓸 때 5방법을 우선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5방법으로 가나 4방법으로 가나 우열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더 좋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쓸 수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4방법을 우선 쓰든 4방법보다 5방법을 우선 쓰든 간에 어쨌든 30조부터 33조를 못 썼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 그죠?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에 있는 금액들을 다 더한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5방법 과세 가격으로 결정한다. 자, 이 5방법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지금 원가, 그 다음에 이윤 및 일반 경비, 국제운송 비용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잘 몇 가지, 요거 지금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수업 목적에서 좀 잘 보셔야 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워딩부터 한번 보면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에 가공에 드는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품을 만들려면 원자재 사와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원재도 그냥 사온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죠. 그거 뭐 조립하거나 가공하거나 뭐 사람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비용들, 우리가 통상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겠네요, 그죠? 원재료비, 노무비, 뭐 간접비들이 포함된 제조 원가의 개념을 첫 번째로 더해야 되는 원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되는 건 주어가 해당 물품이래요. 해당 물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수입 물품 하나를 사왔어요. 수입 물품 하나를 사왔는데 얘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1방법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2방법, 3방법, 4방법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5방법을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결정할 때 원가, 다시 말해서 이제 원가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 원가는 남의 원가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입 물품, 내가 수입하려는 요 제조한 물품의 원가가 얼마냐, 요게 있어야지만 첫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동종동질 물품이나 뭐 통상의 원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딱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그게 이제 처음 일단 알아야지 일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두 번째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윤 및 일반 경비는 판매 관리비 그리고 뭐 영업이익 합쳐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회계적인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법에서는 이윤 및 일반 경비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윤 및 일반 경비를 더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같은 개념에서 보면 그럼 뭐의 이윤 및 일반 경비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나라는 수출국이래요. 수출국에서 해당 수입 물품, 동종 동질 물품, 동종 동류 물품이네요. 그죠? 해당 물품과 동종 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체크해야 될 거 국가 자체가 국가는 수출국이네요. 그죠? 수출국이고 수출국에서 또 요 표현 하나 보셔야 되는데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제조자로부터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매업자로부터 사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윤을 그 사람의 통상의 이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재판매업자니까 그죠? 생산자의 매출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국이 또 아니네요. 그죠? 생산국이랑 수출국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산국이 아니라 국가는 수출국 그 다음에 마진은 생산자의 마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단 우리 그 개념 한번 생각해 보면 재판매업자가 있고 재판매업자는 물건 사다가 파는 사람 그죠? 재판매업자. 그다음에 제조업자. 물건을 내가 원재료를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 간에 이윤 및 일반 경비 누가 더 높게 가져갈까요? 재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간에 생산자 간에 비교를 해 보자면 물론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는 경우는 뭐냐면 기능과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면 당연히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조를 하려면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조를 하기 위한 시설들도 다 갖춰놔야 되고 그죠? 물론 그게 장사가 안 되면 그 시설이 다 떠버리니까 리스크를 또 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내가 더 기능도 훨씬 더 많이 그냥 사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제조도 해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되고 훨씬 더 기능을 많이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산자가 그냥 재판매업자보다는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가겠구나. 일단 이런 개념 좀 잡으시고 물론 그 높낮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생산자랑 재판매업자는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를 뽑아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재판매업자의 통상의 마진율과 제조업자의 마진율을 뽑아보면 당연히 그 두 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어느 나라의 수출국의 생산자, 수출국에서 통상의 동종 동류의 생산자들이 취하고 있는 매출 총이익률 수준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그걸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단순한 그림 그려드리긴 했는데 이 원가는 내가 수입한 물품의 원가 그죠? 그 다음에 더해야 되는 건 생산자의 마진이 아니라 통상의 생산자들의 마진, 수출국에서의 생산자들이 통상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진. 물론 그 마진이 실제 나한테 판매한 사람의 마진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그거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르다면 통상적인 수준만을 써야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좀 다릅니다. 그죠? 해당 수입 물품의 원가냐 아니면 수출국에서 생산자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더하고 세 번째는 이거는 또 우리 많이 봤었던 거죠. 해당 수입 물품이 수입한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 수입한까지 이 표현 어떻게 해석하죠?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 그죠? 우리 뭐 1방법에서 가산요소, 1방법에서 공제요소, 뭐 4방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5방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30조 1항 6호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 이거 1방법에서의 가산요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해당 수입 물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방법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5방법의 원가는 해당 수입 물품의
해당 수입물품의 액추얼 원가, 진짜 발생한 원가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방법에서 우리 운송 비용 더하는 건 당연히 실제 발생한 액추얼 운송 비용 더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수입물품의 원가, 해당 물품의 국제 운송과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여기는 생산국의 죄송해요. 수출국의 생산자들이 통상적으로 취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원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통상의 마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실제 운송 관련된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최종 과세 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